영장 발부는 의원님께서는 뭐 예상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네. 당연히 네. 아니 지금 그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15자밖에 안 된다고 또 국민의힘에서 쌩떼를 쓰던데 아니 지금 딱 봐도 네. 다 봤잖아요. 전 국민이. 증거인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합법적인 체포영장까지도 불응하고 자기 핸드폰도 다 바꿔버리고 그렇죠. 지금 그 자기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다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한 얘기도 지금 다 막 부정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나 그거 보고 그 저기 최상목 구속영장 예. 그 심사하는데 예. 그 저 판사가 딱 한 가지 물었다잖아요. 하나. 네, 맞아요. 딱 한 가지 물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뭐 내가 최상- 썼나 뭐 김용현이 김용현이 썼나 썼나.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진짜 벅구라지도 다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그 딱 하나 물었고 딱 하나 그 전에 어쨌든 40분 동안 윤석열이 다 얘기를 혼자 예. 막 뭐 얘기했고 근데 질문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 예산 준비하라는 그 문건 뭐 쪽지도 아니 이게 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MBC가 또 보도했던데 그 내용 자체를 쪽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최상모 그랬잖아요. 그 뭐 주머니에 넣고 있어 자기는 내용도 안 봤다고 했는데 네. 딱 받으면 딱 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하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또 누가 썼냐 윤석열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판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김용현이 썼나 막 그러면서 네. 야, 그러니까 벅구라지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거짓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태연스럽게 그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 예. 그걸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제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고 사실은 이 구치소까지 가서 공수처가 이제 강제 구인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거부하면서 이게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구치소까지 갔는데 안 나간다고. 그 뭐죠? 네. 저기 포고령도 김용현이 썼다고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뭐 막 이렇게 또 막 갖다 다 뒤집어 썼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저거 같아. 그러니까 저분은 저기 구속 영장에 대해서 지금 저기 청구했잖아요. 네. 구속 적부심. 저 사람은 그 윤석열은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면 네.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계속 지금도 자기가 지시했던 그 부하 직원들 아랫 사람들에 대해 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그동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들은 그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꾸게 할 모든 짓도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래서 구속돼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그리고 접견을 변호인 외에는 금지시킨 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초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고 또 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본인이 직접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가서 충분히 할 사람이거든요. 접견을 불허하는 거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인권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반발은 하고 있더라고 윤석열 쪽에서는 반발은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김건희가 이제 면회에 가서 면회가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네.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일단은 이게 기소 전까지는 이제 면회가 이제 안 되는 일반 면회는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야말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그게 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 내란 우두머리 그 혐의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할 때 보면 범죄 중대성이나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게 기본적인 전제에 깔려 있고 예.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인데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네. 소명도 거의 뭐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 가능성 충분히 있고 도주 우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체포영장 불응하는데. 네. 그 저 몰래 그 해외로 뭐 도망갈 수 있다면 이런 가능성 때문에 출국까지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혹시 밀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네. 막 회자가 될 정도로 걱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어디로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참. 그래 지금 국민의 힘이 있잖아요. 예. 저는 정말 내란 동정당으로 나중에 정말 해산 돼도 마땅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 정도 되면요. 빨리 윤석열 지금 당원이잖아요.
제명시키고 그다음 저희가 그 국회에서 지금 그 제안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법원 그 폭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데 그것도 지금 답도 안 해요. 아, 국민의힘에서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자신들이 이번 폭동 사태에 있어서 어떤 같이 동조하는 세력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예 이 문제 자체를 어떤 폭동이 아니고 폭력 사태가 아닌 그야말로 경찰의 이제 과잉 대응에 의한 시민들의 어떻게 뭐 자발적인 뭐 대응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예. 그 선동하고 저항권 뭐 이런 거 선동하건 정강훈에 대해서도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가서 집회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강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혀야 돼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요. 네. 윤석열하고 네.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권 재창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윤석열이를 사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겠지만 네. 그런 그 심적인 그런 뭐 공감대 뭐랄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살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여론조사도 네. 여론조사도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혔다. 보수층 결집하는 게 지금 먹혔다라는 예. 것들에 또 아주 그냥 공모가 돼 있을까요? 고무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더 그러고 있는 거죠. 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짚어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런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 어제 조사도 그렇고 네. 지난주에 갤럽 조사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막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비정상으로 저희는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수층이 가표집되어 있다라는 네. 거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어제도 리얼미터도 보니까 한 150명 이상이 더 대답을 했더라고요. 보수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층이 가표집됐기 때문에 그쪽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그 중도하고 진보층이 관망세로 지금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3 내란 이후에 윤석열을 빨리 이제 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하고 요까지의 이제 네.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중도랑 진보가 봤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세로 좀 돌아선 측면이 있는데 네. 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목적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이제 자기네들의 목표가 생긴 거죠. 사실 그 목표보다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이제 작동이 돼서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보수층이 막 해당 결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했던 갤럽 조사 같은 경우도 평상시 응답률이 10%였는데 16.2%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 예. 6.2%가 다 이제 보수층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결집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집어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뭐 똑같은 잣대로 왜 이재명 대표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관대하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은 결국은 우리 이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걸 알고 이재명 흠집내기에 들어간 거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들도 거기에 자꾸 묶어서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정당 지지율보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0%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압도적인 일이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런 프레임을 짜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거에 문재인 당시에 후보 때도 네. 정당 지지율보다 10% 정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 후보 지지율이 지금 뭐 5%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상태에서 오히려. 있는데 예. 그 흐름은 그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이 국면은 일단락 됐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대선의 그 응집도 대선 때 되면 가장 고조돼 있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나 네. 응답하는 것들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다. 아하. 그러면서 보수층에서 결집하는 것은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라는 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되려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도 결집이 돼야 되잖아요. 여론조사에. 근데 진보랑 보수 쪽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집이 안, 이거 여론조사에 간망세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보수만 결집하고 있는 예,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설명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진보층 결집하 우리도 결집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결집하고 중도층이 간망세로 돌아선 거를 다시 그 결집하게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보수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극우를 포함한 윤석열 지지자들 포함한 네. 그런 세력들이 좀 본격적으로 대답을 네. 열심히 하고 있다, 전화를 열심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럼 결국에는 김문수 장관이 이 보수 진영 대선 주자 1위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뭐 다 설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조급하게 한 것들이 한두 개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것도 결국은 저쪽 그 구구와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측의 프레임인 거였는데 그 부정선거론 있잖아요. 부정선거하고 부정선거로 또 네. 하나는 이제 그 내란죄. 음. 그 내란죄를 헌재에서 이렇게 뭐 철회했다 뭐 이거 네.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일종의 빌미를 좀 준 것 같다. 뭐 그런 진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명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관성 면에서 약간 흐트러진 측면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쭉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약간 한번 바꾼 측면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부정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네. 그 부정선거 이거 말고 한덕수 탄핵. 한덕수 탄핵과 그 내란죄를 처리한 것 이 두 가지가 보수층을 결집하는 기제로 많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관성에서 약간 흐트러졌다. 일관성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관성을 계속 견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보수층이 저렇게 결집하는 것은요. 딱 네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우리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하고 윤석열 측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4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 예. 첫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계엄은 정당했다. 통치행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사기 탄핵이다. 이게 바로 내란죄 처리한 그거 갖고 이제 갖다 엮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체포영장 이건 불법이다. 공수처. 이 네 가지를 갖고 계속 하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로 그 진단입니다. 뭐냐면 예. 우리 민주당하고 진보 측이 너무 착한 이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이즘. 우리는 그 전부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극우 보수층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톡을 어떻게 검열합니까? 말도 안 카톡 되죠. 검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막 그냥 보수층에 막 뿌려대는 거지. 그거 네. 유튜버들이라든지 뭐 단톡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선전선동하면서. 하나의 본인들을 이제 이렇게 합치게 하는 결집하게 단결하게 되는. 결집하게 하는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주파출소에도 뭐 46,000건 넘게 계속해서 제보가 온다고 하던데 카톡 검열,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또 부정선거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보수층 결집, 극우 결집이 있다.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깨야죠.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수사 중인 거. 그거 무슨 그 황금폰도 검찰에서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뭐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은 이 윤석열이가 내란 이제 그 비상계엄을 빨리 서둘러서 선포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예.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 있을 거거든요. 발작 버튼이 눌렸다. 예, 그거를 빨리 저희가 더 빨리 그 진실을 빨리 파헤쳐 가지고 네. 결국은 이 내란이 비상계엄 의견적 비상계엄과 내란이 윤석열 부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를 더 빨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민주당 또 이제 야권도 마찬가지고 좀 더 네. 긴장감을 가지고 또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결집할 수 있는 뭐 진보 또 중도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 덧붙이면 제가 이제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광장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지금 구구 정강훈이 주도하고 있는 그 구구 보수 집회에 보면은 네. 이 여론조사가 이 변곡점이 생긴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체감을 했는데 한남동에서 진보 측보다 보수 측의 집회 참가자들이 더 많아질 때가 있었어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이가 이제 관저안에 체포영장 발부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변곡점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안심권으로 간망을 새로 돌아가고 좀 결집하기 시작 그 기제가 됐었는데 아하. 지금도 보면 보수의 이제 집회 참여자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계속 결집하고 있는데 저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집회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일체감이 있어요. 일체감이 있어요. 목소리가 내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키기예요, 그냥 선전선동이고. 예. 근데 우리 그 진보 측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촛불 집회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우리 정당하고는 괴리되어 있어요. 같은 목소리는 내진 않거든. 주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본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뭐 그렇죠. 예. 농민, 노동, 뭐 일반 시민, 청년, 여성 등 해서 그런 발언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 저쪽에서 지금 4대 가짜 뉴스라든지 뭐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네.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미흡한 아쉬운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당에 그런 이제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구정쯤 지나면 우리가 뭐 저 정당 뭐 국민보고대 같은 그동안 쭉 있었던 걸 보고하는 국민보고대도 한번 하면은 네. 전국에 있는 그 당원들이 한번 결집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반전의 그런 그 그렇겠네요.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뭐 네. 댓글창을 보니까 예. 독하게 해야 된다. 독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너무 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심기일전에서 지금 이 상황 정말 비상사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고요.